서양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이름부터 부릅니다. 안녕, 나는 존이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입 밖으로 내진 못해도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나이 하나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존댓말이 되고 반말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름보다 나이를 먼저 궁금해하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 습관은 한국만 유별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라 베트남에 가면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거기선 나이에 따라 너라는 단어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요. 상대가 몇 살이냐에 따라 부르는 대명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딱 몇 분만 보세요. 자, 우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한국에서 나이는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든 서열이 정해져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살만 많아도 형이고 언니예요. 동갑이면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죠. 저희 동갑이네요. 이 한마디에 갑자기 벽이 사라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냐면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의 나이를 모르면 문장 하나를 제대로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존댓말을 써야 할지 말을 놓아도 될지 그걸 정하지 못하면 말이 공중에 붕 떠버려요. 서양 사람들에겐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들에겐 나이를 몰라도 대화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시아는 다 비슷하겠지 하고 뭉뚱그리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이게 완전히 다르게 진화했어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한 곳이 다 다른 겁니다. 방금 말한 베트남으로 가볼까요? 베트남어에는 우리처럼 딱 떨어지는 나와 너가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 상대와 나의 나이 관계에 따라 호칭이 바뀌어요. 상대가 나보다 조금 위면 이렇게, 훨씬 위면 저렇게, 아래면 또 다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나이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을 고르지만 베트남은 나이에 따라 너라는 단어 자체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촘촘하고 더 빈틈이 없어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위아래가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나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라면 입사가 빠른 사람이 선배고 같은 학교라면 한 학년만 위여도 선배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먼저 들어왔으면 위인 거예요. 우리가 몇 살이세요를 묻는 자리에서 일본은 몇 기세요, 몇 학번이세요를 묻는 셈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시작됐다는 중국은요, 좀 의외이실 거예요. 중국은 위계관념은 강한데 정작 언어 자체는 우리처럼 나이에 따라 촘촘하게 갈라지지 않거든요. 존댓말 체계가 한국어만큼 정교하게 발달하진 않았어요. 관념은 분명 있는데 말에는 상대적으로 옅게 남은 거죠. 정리해볼까요? 한국은 나이 자체를 따지고 베트남은 대명사가 나이로 바뀌고 일본은 나이보다 들어온 순서를 보고 중국은 위계는 있어도 언어엔 약하게 남았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자란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하나의 뿌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엔 흔히 두 가지 배경이 함께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유교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손윗사람을 먼저 세우는 질서. 다른 하나는 농경 공동체입니다. 한 곳에 오래 뿌리 내리고 여러 세대가 부대끼며 사는 마을에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가 분명해야 다툼 없이 굴러갔거든요. 나이와 서열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잣대였던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걸 유교 하나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 그건 지나친 단순합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던 중국과 일본이 저렇게 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게다가 같은 아시아라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이런 결이 약하거나 아예 다른 곳도 많습니다. 아시아는 다 나이를 따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확실히 강한 건 한국과 베트남이고 일본은 선후배 중심이라는 것. 딱 거기까지가 우리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말끝을 흐렸던 순간. 상대 나이를 은근히 재던 그 짧은 침묵. 수백 년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10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닿는 시간이에요. 그 아득한 옛날, 어느 농경마을의 질서가 지금 여러분 입술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은 이 오래된 규칙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로 줄 세우지 말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나이 대신 이름을 부르는 회사도 늘고 있죠. 수백 년을 버틴 이 물음표가 우리 세대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무심히 던지는 질문 하나에도 적혀 있습니다. 몇 살이세요? 그 짧은 한마디 뒤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아직 답하지 못한 물음표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물음표를 함께 풀어주세요. 다음 물음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